여러분, 자녀가 죽으러 간다고 하면 말릴 건가요? 보낼 건가요? 당연히 말리겠죠? 하지만 115년 전 한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 죽는다면 나는 기꺼이 내 뒤를 따르겠다. 이 말을 한 어머니의 이름은 조마리아. 바로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쏜 바로 그 순간 멀리 조선에 있던 어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제 아들이 큰일을 해냈나 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텔레파시? 모성 본능?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아세요? 안중근이 사형당하기 전날 밤 어머니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는 거요. 그 편지에는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아들이 불효자가 되어 죄송합니다. 오늘은 그 편지와 함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모자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조마리아. 본명은 조성녀이었어요. 하지만 세례를 받으며 마리아라는 이름을 얻었죠. 1862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조선시대 여인이 아니었어요.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자 서구 문물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진 진보적인 여성이었죠. 어린 안중근을 바라보는 조마리아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우리 중근이는 남달라. 활도 잘 쏘고 공부도 잘하는 아들. 하지만 무엇보다 정의감이 강한 아이였어요. 조마리아는 알고 있었죠. 이 아이가 평범한 길을 걷지 않을 거라는 걸. 그래서 더욱 단단히 키웠던 것 같아요. 언젠가 홀로 서게 될 때를 위해. 1905년 을사늑약. 이 소식이 안중근 집안에 전해졌을 때 안중근은 분노했고 좌절했어요. 하지만 조마리아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중근아,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면 안 된다. 안중근이 망설였을 때 조마리아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내가 정말로 나라를 위해 무언가 하고 싶다면 어머니는 막지 않겠다. 이 말을 들은 안중근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어머니의 허락에 대한 안도감, 아니면 더 큰 책임감,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안중근은 처음에 교육으로 나라를 구하려 했어요. 1907년 삼흥학교를 세웠죠. 조마리아도 적극 지지했어요. 그래, 교육이 희망이다. 하지만 일본의 탄압으로 학교는 문을 닫게 되었고 안중근은 수배자가 됐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로 위험한 길을 가야 할 것 같아요. 안중근이 털어놓자 조마리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나서 역사에 남을 말을 합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 죽는다면 나는 기꺼이 내 뒤를 따르겠다. 이 한마디가 안중근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1909년 안중근은 중국으로 떠나야 했어요. 떠나는 날 아침, 조마리아는 아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몸 조심하거라. 빨리 돌아와라. 아니에요. 가서 할 일을 다 하고 와라. 이게 바로 조마리아였어요. 보통 어머니가 할 수 없는 말이었죠. 중국에 간 안중근과 조선에 남은 조마리아. 둘 사이를 이어준 건 편지였어요. 안중근은 편지를 통해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했고 조마리아는 아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믿음을 보냈죠. 실현과 결단. 1909년 3월 단지동맹. 안중근이 손가락을 자르던 그 순간 조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알 리 없었죠.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했을 거예요. 중근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닌가. 10월 이토 히로부미 방문 소식. 안중근은 마지막 편지를 써요. 하지만 어머니께 걱정을 끼쳐드릴 수 없다며 보내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죠. 어머니, 아들이 이제 정말 큰일을 해낼게요. 나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하얼빈에서 총성이 울려 퍼진 바로 그 순간. 조선 해주의 안중근 집에서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조마리아가 갑자기 마루에 무릎을 꿇더니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주님, 제 아들이 큰일을 해냈나 봅니다. 부디 그가 옳은 일을 했기를 기원합니다. 며칠 후 드디어 소식이 전해졌어요.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랐지만 조마리아는 놀라지 않았어요. 그래, 우리 중근이가 해낼 줄 알았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죠. 사형이 확정된 안중근은 마지막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였죠. 어머님께 아들이 불효자가 되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나라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님의 가르침대로 올바른 길을 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생에서는 더 나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조마리아의 답장도 감동적이었어요. 조마리아의 편지를 읽어보죠. 다른 마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아마도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제외하길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1910년 3월 26일 안중근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그날, 조마리아는 또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주님, 제 아들을 받아주소서. 그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의로운 사람입니다. 처음에 물었죠. 자녀가 죽으러 간다고 하면 말릴 거냐고. 조마리아는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냈죠. 왜일까요?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개인의 행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걸. 조마리아는 안중근이 죽고 나서도 20년을 더 살았어요. 1930년까지. 그 20년 동안 그녀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아마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자신이 기른 아들이 역사에 남을 일을 해냈다는 걸.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런 어머니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싶니? 그리고 그 대답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조마리아처럼 용기 있게 보내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